비몽사몽한 출근길, 우리는 휴대폰을 켜 주식창을 확인합니다. 파란색 숫자들이 가득한 화면이 눈에 들어오면 잠은커녕 정신이 아득해집니다. 이런 하락장보다 더 괴로운 건 나만 빼고 부자 되는 것 같은 느낌이죠.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켜면 다들 약속이라도 한 듯 인생의 정점을 찍고 있습니다. 누구는 오마카세를 먹고 누구는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유럽으로 떠납니다. 세상은 다 같이 앞서 나가던데 왜 나만 제자리 걸음일까? 내 통장에 찍히는 월급은 물가 상승률조차 따라잡지 못하는 귀여운 숫자일 뿐인데 남들은 주식으로, 코인으로, 부동산으로 수억을 벌었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이 거대한 격차는 이제 노력만으로는 메울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벽처럼 느껴집니다. 열심히 일하면 집 한 채는 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숨만 쉬고 월급을 모아도 수십 년이 걸린다는 계산기가 두드려질 때 우리는 희망 대신 공포를 마주합니다. 평생 일자리를 전전하다 끝나겠구나. 내 자식에게는 이 가난을 물려주게 되겠구나. 노후에는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지 하는 공포 말이죠. 이 벼랑 끝에 선 기분이 우리를 위험한 선택지로 내몹니다. 평범한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 격차를 줄일 수 없다는 절망이 자연스럽게 한 방을 찾게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할 레버리지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남들 10% 벌 때 나도 똑같이 10% 벌어서는 절대 못 따라잡는다. 이거 무조건 상승할 것 같은데 2배, 3배로 이익을 보고 싶다. 3배, 5배짜리 레버리지를 써서라도 이 격차를 줄여야 해. 왜 유독 우리 한국인들이 전 세계에서 레버리지에 가장 진심인지, 레버리지 장단점은 뭔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레버리지가 대체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모르면 뒤에 이야기가 다 소용없거든요. 레버리지는 우리말로 하면 지렛대입니다. 아르키메데스가 나에게 충분히 긴 지렛대와 지지대만 준다면 지구도 들어올릴 수 있다 라고 말한 거 아시나요? 금리내서도 똑같습니다. 1억 원으로는 절대 10억짜리 아파트를 못 들어올리지만 대출이라는 긴 지렛대를 가져오면 그 아파트를 들어올릴 수 있게 됩니다. 쉽게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친구가 똑같이 1억 원짜리 오피스텔을 투자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친구는 자기 돈 1억을 다 써서 샀고 1년 뒤에 1,000만 원이 오르면 수익률은 10%죠. 여러분은 자신의 돈 2천만 원만 넣고 나머지 8천만 원은 대출을 받아 샀으면 2년 뒤에 똑같이 1천만 원이 오르면 원금 대비 수익률이 50%나 됩니다. 이게 바로 레버리지의 마법입니다. 적은 힘으로 큰 물체를 움직이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항상 버는 것만 생각하지 잃었을 때의 상황을 놓치기 쉽습니다. 레버리지는 상승의 폭도 크지만 하락의 폭도 큽니다. 자산 가치가 10%만 떨어져도 5배 레버리지를 쓴 원금은 순식간에 반토막이 나니까요. 근데 한국인들은 레버리지 상품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전세, 부동산 등 이미 레버리지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일까요? 아님 빨리빨리의 민족이라 버는 것도, 잃은 것도 빠르지 않으면 답답해서일까요? 한국인이 레버리지를 무서워하면서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 서학개미들이 가장 사랑하는 미국 주식 종목이 뭔지 아세요? 애플? 테슬라? 아닙니다. 세대 레버리지 ETF인 TQQQ와 SOXL입니다. 실제로 2025년 상반기 기준 한국 투자자들의 TQQQ 보유 금액은 수조 원에 달합니다. 한국인들은 인생 역전을 위해 세배 레버리지를 삽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상품에 전 세계에서 가장 진심인 나라죠. 대한민국은 왜 레버리지 공화국이 되었을까요? 하나, 부동산이라는 레버리지 DNA. 우리에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세라는 제도가 있죠. 이건 사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서 집을 사는 전 국민적 레버리지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빚을 지렛대 삼아 자산을 불리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둘,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사라진 공포. 서울의 집값이 너무 빠르게 오르면서 월급만 모아서는 평생 서울에 집 한 채 못 산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도 레버리지의 인기 상승의 이유로 생각됩니다. 2030 세대에게 레버리지는 선택이 아닌 유일한 생존 수단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일배 속으로는 절대 앞서가는 기존의 집을 보유한 기성세대들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절박함입니다. 셋, 극단적인 승자 독식 문화. 한국은 중간이 없는 나라입니다. 교육도, 직업도,
자산도 최고가 아니면 도태된다는 강박이 투자의 영역에서도 아니면 말고 되면 대박식의 올인 문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비교가 가장 심한 나라인 한국이니까요. 이러한 이유들로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GDP 대비 100%를 넘은 지 오래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다 보니 당장 쓸 수 있는 현금 대비 빚의 비중, 즉 금융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3배를 벌고 3대를 잃는 레버리지. 투자금이 적으면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레버리지에는 잘 보이지 않는 무서운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단순히 몇 배 벌고 몇 배 잃는 상품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가장 착각하는 게 뭐냐면 지수가 1% 오르면 3배 레버리지는 3%는 오르고 1% 내리면 3% 내리니까 결국 제자리 아니야? 라는 생각입니다. 왜 틀렸는지 매일매일 10%씩 오르고 내리는 종목을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 1억을 3배 레버리지 주식에 투자했을 경우 첫째 날 운이 좋아 시장이 10% 올라 1억 3천만 원이 됩니다. 둘째 날 시장이 어제 오른 만큼 10%가 다시 빠졌습니다. 그럼 돈은 다시 1억이 될까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1억 3천만 원에서 30%인 3,900만 원이 빠집니다. 그럼 여러분의 계좌엔 9,100만 원만 남게 됩니다. 그럼 지수는 1% 손해인데 돈은 9%나 날아가게 됩니다. 3배 레버리지를 샀는데 레버리지가 아닌 원상품에 비해 9배나 손해를 봤죠. 이게 바로 변동성 잠식입니다. 횡보장, 즉 오르락 내리락만 반복해도 레버리지 상품에 넣은 돈은 녹아내리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즉 레버리지 상품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원금은 영원을 향해 수렴합니다. 레버리지 상품은 장기 투자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간혹가다 레버리지 상품에 물려서 계속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엄청나게 폭등하지 않는 이상 본전을 되찾긴 날이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전문가들이 레버리지 상품을 장기 투자하지 말라고 말하며 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되는 이유죠. 레버리지 상품은 아주 짧은 순간에 상승과 하락 방향성을 맞췄을 때 빠르게 먹고 나오는 단거리 달리기 용입니다. 이제 레버리지는 왜 장기로 들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상품이며 특히 횡보장에서는 최악인 상품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인간의 뇌는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할 때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레버리지를 쓸 때 뇌에서는 도파민이 미친 듯이 쏟아져 나옵니다. 1% 오를 때 3%가 찍히는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우리 뇌는 이걸 투자가 아니라 게임으로 인식합니다. 여기에는 심리적 함정이 2가지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손실 회피의 저주입니다. 사람은 100만 원 벌었을 때의 기쁨보다 100만 원을 잃었을 때의 고통을 2배 더 크게 느낍니다. 근데 레버리지는 그 고통을 3배로 증폭시킵니다. 그럼 우리의 뇌는 패닉에 빠지게 됩니다. 손실을 보는 순간 이상적인 판단을 멈추고 기도 매매를 시작합니다. 제발 본전만 와달라고요. 두 번째는 비교라는 지옥입니다. 주변에서 큰 돈을 벌었다는 소리가 들려오면 우리는 뒤처지는 듯한 포모가 와서 급하게 레버리지를 풀 매수하게 만듭니다. 수익 실현과 손절선 등 구체적인 투자 계획 없이 시작한 레버리지 투자는 여러분의 손실을 끝도 없이 크게 만들 것입니다. 분위기를 바꿔서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평생 레버리지 근처에는 가지 말아야 할까요? 아니요. 레버리지도 분명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부자들, 기업들도 빚을 내서 건물을 사고 기업을 운영합니다. 단지 부자들은 레버리지를 도박이 아니라 전략으로 사용합니다. 그들이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아주 영리한 조건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알면 여러분도 레버리지를 무기로 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첫째, 수익률이 이자율보다 확실히 높을 때. 부자들의 계산기는 아주 단순합니다. 빌리는 돈의 값보다 이 돈으로 벌어들일 수익률이 높으면 무조건 빌립니다. 대출은 꼭 위험하고 무서운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연 4%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는데 내가 사려는 상가에서 연 6% 월세가 따박따박 나온다면 가만히 앉아서 2%의 차익을 먹는 거죠. 이건 그나마 예측이 가능한 수익인 거죠. 둘째,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을 때. 부자들이 쓰는 레버리지는 대부분 만기가 갑니다. 레버리지 주식 상품이나 신용은 며칠, 몇 달 안에 승부를 봐야 합니다.
시장이 조금만 흔들려도 강제 청산을 당하거나 돈이 묶이게 되죠. 부자들의 대출은 보통 몇 년, 몇십 년 단위입니다. 그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돈이 없어지는 레버리지 주식 상품을 사는 게 아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플레이션으로 결국 우상향하는 자산에 투자해 중간에 가격이 좀 떨어져도 이자만 낼 능력이 있으면 끝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즉, 그나마 예측이 가능한 자산 상품이나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아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을 구매할 땐 레버리지를 적극 활용하는 건 위험보다는 오히려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여러분 자신이 이미 거대한 레버리지 자산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치를 어떻게 계산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가치에도 레버리지 개념을 더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연봉 5천만 원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은 매년 5천만 원의 배당금을 주는 인적 자본입니다. 시장 금리를 5%라고 가정하면 여러분의 가치는 무려 10억 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업무적으로 공부를 하고 실력을 키우거나 부업을 통해 연봉을 1천만 원을 올렸다면 가치는 12억 원이 되는 겁니다. 연봉을 1천만 원을 올리면 여러분의 가치는 2억 원이 상승한다는 거죠. 이렇듯 자신의 몸값을 올리는 것은 당장 몇 천에서 1, 2억을 자산시장에서 굴리며 수익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당장 뭐부터 해야 할까요?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나쁜 빚부터 끊어내야 합니다. 여러분의 계좌에서 나가는 대출 이자율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 6% 이상의 이자를 내고 있다면 매년 마이너스 6% 수익률을 확정 짓고 시작하는 겁니다. 주식으로 연 10% 내기도 힘든데 일단 빚부터 갚는 게 확실한 연 6% 확정 수익 상품에 가입하는 겁니다. 다음은 DSR 30%의 법칙 지키기입니다. 레버리지를 써야 한다면 원리금 상환액이 여러분의 월 소득의 30%를 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장이 폭락했을 때 버틸 수 있는 체력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투자는 결국 끝까지 살아남는 놈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마지막은 하루 1시간 인적 자본 업그레이드 하기입니다. 주식 차트 보는 시간을 줄여서 직무 역량을 키우거나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데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월 50만 원의 추가 수익은 자산 가치로 1억 2천만 원이니까요. 3배 레버리지, ETF로 한탕을 노리는 것보다 이게 훨씬 빠르고 확실하고 안전한 부자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레버리지라는 주제로 영상을 제작하게 된 이유는 저도 조급했고 한 방에 역전하고 싶어서 밤잠 설치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돌아보면서 느낀 건 돈은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있는 거지 우리를 불안의 노예로 만들려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요. 한국인 특유의 그 열정과 간절함은 정말 위대한 에너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에너지를 도박이 아니라 성장에 썼으면 좋겠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늦는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복리의 마법은 결국 시간을 견딘 사람에게만 선물을 주거든요. 레버리지라는 위험한 지렛대에 올라타서 흔들리지 말고 스스로가 단단해져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의 불안을 조금이라도 덜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힘이 되는 경제학입니다.